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날씨가 무척 덥죠.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선별진료소 현장 근무자가 탈진해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산 백신을 놓고 이른바 물백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폭염 속 피땀 눈물 그리고 진짜 물 백신 100년 만에 포구 강요미수 무죄와 내 집 마련 줄었는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폭염 피땀 눈물 어떤 내용일지 대략 짐작되실까요? 걷잡을 수 없는 4차 대유행 확산세에 선별진료소의 줄도 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푹푹 찌는 무더위까지 코로나와 폭염 이중고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위치한 임시 선별검사소입니다. 오후 검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여 미터의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검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땡볕을 쬐은 지 10분 후 뒤늦게 양산을 펼쳐보지만 올여름 최고 기온을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자, 어제 이렇게 류정화 실장 동기인 박상욱 기자가 직접 줄을 서봤습니다. 검사까지 약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고 합니다. 여름 옷에 양산을 쓰고도 이럴진데 전신을 방호복으로 꽁꽁 싸면 의료진들은 오죽할까요? 자,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는 기분, 몸무게 7kg 줄었다. 폭염 속 근무, 진료소 일하던 40대 공무원 쓰러졌다. 자,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발까지 흐른다, 땀이. 그냥 무조건 퇴근하면 무조건 그냥 가서 씻어야 돼요. 그냥 옷 입고 샤워하는 느낌?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힘든 건 없는데 뜨거운 날씨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했죠. 뒤에 아이스팩 넣는데도 금방 한 30분이면 바로 녹아버립니다. 옷을 입고 두세 시간씩 들어가서 병실 청소까지나 방수적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뜨거운 물 달라, 바위깎게 칼 가지고 와라 이런 무대한 얘기까지. 환자가 줄면 병상을 줄여라, 다시 병상을 늘려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네, 한 의료진은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짜증을 의료진에게 풀 때 그때가 가장 속상하고 힘들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아무렴 의료진만큼 지치고 힘들까요? 자, 의료진 덕분에 기억하시죠? 의료진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겁니다.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부는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전국 4단계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최대 4인까지로 통일을 하되 상황이 악화되면 6시 이후 2인 조치를 전국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오늘자 전국 현황도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536명, 열흘째 1,000명대고요. 수도권의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경남이 79, 대전이 49명 등 세종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이동량은 1,650만 건으로 지난주보다 1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1,510만 건으로 지난주보다 9%가 오히려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비수도권 풍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 휴가철이 본격화 되면 더 심각해지겠죠. 당장 4단계 조치로 텅 빈 한강공원 그리고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김포공항, 제주공항만 비교해도 딱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300명대까지 급증할 것이란 방역당국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산의 경우에는 19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문을 닫는 유흥시설 셧다운 시행을 하고요. 강릉과 김해시도 자체적으로 3단계 격상, 제주도도 다음 주부터 3단계에 돌입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함선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통해부대 34진 장병 전원의 조기 귀국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6명, 의심 증상을 보여 함정에 격리된 인원만 80명에 이르는데요. 이 중에 5명은 고열과 근육통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 전원 PCR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과에 관계없이 전원 복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병 장병들의 신속한 귀국을 위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투입 등 적시적인 추가 조치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진짜 물 백신인데요. 자, 이 물 백신이란 맞아봐야 전혀 효과가 없는 백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물 백신을 맞고 나는 접종자라서 괜찮아 하며 돌아다녔다가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산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을 둘러싸고 이 물 백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This afternoon, WHO gave emergency use listing to Sinopharm Beijing's COVID-19 vaccine, making it the sixth vaccine to receive WHO validation. 자, 지난 5월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제약사가 개발한 시노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비서구권 백신 최초 승인이었고요. 외신들은 중국이 백신 외교에서 승리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6월에는 두 번째 중국산 백신 시노백도 긴급 승인됐습니다. 당시에 WHO가 밝힌 시노팜과 시노백의 예방 효과 각각 79%와 51%였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오히려 확진자가 불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동남아 국가 중에서 태국이 대표적인데요. 시노백을 접종한 의료인 60만 명 중에 618명이 확진됐고 한 간호사는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넉 달 만에 입장을 바꿔서 2차는 다른 백신으로 접종하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시노백 수입을 전격 중단했고요. 싱가포르는 시노백 접종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특히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일단 인삼 상상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자국민들한테 먼저 접종을 시켜서 신뢰성에 굉장히 좀 의심이 갔었고요. 자, 그리고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몽골과 바레인 또 칠레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급증됐습니다. 특히 이 람다 변이의 진원지로 꼽히는 칠레에서는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접종자의 80%가 시노백을 맞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을 하진 않지만 중국에 사는 교민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노팜 접종 후에 이상 증세를 보인 40대 교민이 자택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접종을 하려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또 최근 우리나라는 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들어올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죠. 이러한 격리 면제 입국자 중에서 확진된 10명 중에 5명이 시노팜 접종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간 전체 해외 입국 확진자 중 30%가 인도네시아 국적인데 이 인도네시아 국민 90%가 시노백을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중국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WHO의 이 긴급 승인을 그 기준점으로 삼고서 백신을 다루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델타 변이 등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대한 좀 데이터들이 좀 국내외적으로 분석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 픽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픽은 100년 만의 폭우입니다. 독일 라인란트팔투주의 한 마을, 차량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서유럽에 내린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마을은 통째로 침수됐고 약 70명이 목숨을 잃고 1,300명이 실종됐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Dann ging es schlagartig. Oben so ein Campingplatz, da kamen Wohnmobile oder Wohnwagen geschwommen, Gastanks. Dann ist das hier weiter gestiegen bis in die Nacht rein, bis wir uns da
war man machtlos gegen. So schnell, das habe ich noch nie gesehen, so was. 자, 이 독일처럼 취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 이런 재앙이 발생한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북미를 뒤덮은 폭염, 또 서유럽의 기록적인 폭우, 모두 기후변화의 재앙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 더 빈번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요. 내 집 마련 줄었는데로 잡았습니다. 현 정부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 건수는 줄어든 반면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전 정부 대비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송원석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또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서 공개한 결과인데요. 최근 4년간의 서울 주택 취득 건수는 96만 2천여 건, 2만 600여 건이 줄었지만 이 취득세는 총 9조 7,970억 원, 71.2%, 즉 4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취득세율은 집값에 비례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 폭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도 정부 출범 대비 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강요미수 무죄로 잡았습니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자, 이걸 두고 여권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철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